야, 너 빨리 안 올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사뭇 다르게 짧은 소설 하나를 읽어볼까 합니다. 혹여나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편안한 잠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의 제목은 이상한 흥신소입니다. 제 시청자 중 한 분이 직접 쓴 글이자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만든 것이니까 다소 미흡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느낀 점과 후기를 적어주시는 것과 적절한 조언은 조언하 과한 비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상한 흥신소로 떠나볼까요? 차가운 공기가 아침을 깨우는 어느 겨울날, 동네에 몇 없는 사진관 중 하나인 포니의 사진관은 오후가 다 돼서야 문을 연다. 포니가 이 늦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포니의 집과 사진관이 둘 다 그의 작은 3층 건물에 있기 때문이다. 집은 3층에, 사진관은 1층에 있다. 집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포니가 입을 찢어져라 하품을 한다. 매일 나오는 것도 진짜 힘들다니까. 포니의 사진관은 한가하다. 사람들이 매일 사진을 찍지는 않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문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포니가 늦은 시간에 사진관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드르륵 하며 올라가는 밤새 1층을 지켜준 셔터 소리가 경쾌하다. 자, 시작해볼까? 포니가 하는 일은 그리 특별하진 않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사진을 찍거나 현상을 한다. 남는 시간에는 유리창을 통해 길거리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 사진관에서 하는 일의 전부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예약 손님이 있는 날이기에 평소보다 활기차게 영업 준비를 시작한다. 밤새 쌓였을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 사용할 카메라를 꺼내 세팅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늦은 아침을 먹는다. 오늘의 메뉴는 사진관 근처의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다. 아침을 다 먹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오늘의 예약 손님이 도착했다. 단발머리를 한 앳된 얼굴의 소녀는 쭈뼛거리며 사진관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마리씨 맞으시죠? 무슨 사진을 찍으실 건가요? 증명사진이요. 이번에 고등학교에 들어갈 거거든요. 축하드려요. 그럼 준비가 끝나면 말씀해 주실래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포니는 마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한켠에 꾸며놓은 파우더룸으로 안내했다.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으려니 포니는 꽤 신이 나 있다. 저 준비 다 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고개 살짝 들고 턱은 살짝 내리고.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면 금방 뽑아서 줄게요. 편집까지 마친 사진을 건네받은 마리는 사진값을 내고 사진관을 나섰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오랜만에 온 손님으로 소란스러웠던 사진관이 다시 조용해졌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올 손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포니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진관 문을 닫았다. 빨리 저녁 먹고 준비해야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포니의 하루는 해가 진 뒤가 진짜 시작이다.
사진관이 있는 건물의 2층, 창문에 붙은 작은 네온 사인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 추억 흥신소. 포니의 두 번째 직업이다. 바 같기도 하고 골동품점 같기도 한 이곳은 포니의 특별한 재능으로 사람들이 잊어버린 혹은 다시 겪고 싶은 추억 속의 그 순간을 되살려 주는 곳이다. 말 그대로 추억을 찾아주는 곳인 거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님이 있을까 싶은 사진관과는 달리 흥신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약이 꽉 찬다. 오늘은 그나마 일이 없는 편으로 두 건만 해결하면 된다. 오실 때가 됐는데 9시를 가리키는 낡은 시계의 시계바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첫 번째 손님과 약속한 시간이 됐다. 문에 붙어있는 종이가 맑은 소리를 낸다. 키가 작은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서 오세요. 포니가 맑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파란 물감님 맞으시죠? 흥신소의 예약 손님들은 모두 가명을 쓴다. 그들의 과거와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의도이다. 아, 네. 파란 물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흥신소 안으로 들어왔다. 일단 앉으세요.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그럼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세요. 포니의 말에 대답한 파란 물감은 바 테이블에 앉았다. 사진은 들고 오셨나요? 테이블 위에 둥그런 얼음을 띄운 물잔을 내려놓은 포니가 물었다. 포니의 말에 파란 물감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겁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파란 물감이 포니에게 사진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계곡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찍혀있다. 언제 찍은 건지 기억하세요? 자세할수록 좋긴 한데. 사진을 받아든 포니가 물었다. 초등학교 때니까 아마 30년은 더 됐을 겁니다. 여름방학 되면 항상 놀러가던 곳이긴 하죠. 포니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는 파란 물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마 머릿속에 남은 추억의 흔적을 되새기는 중일 것이다. 그럼 찾으러 가볼까요? 포니가 파란 물감에게 손을 내밀었다. 파란 물감이 그의 손을 잡자 주변이 밝게 빛나더니 흥신소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포니의 재능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그는 사진이 찍힌 시간대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행이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도 할 수 없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이 흥신소가 흐려져 가는 추억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두 사람이 다시 눈을 뜬 곳은 어느 계곡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던 흥신소와는 달리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다. 야!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눈을 돌리니 파란 물감이 가져온 사진 속에 그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물가에서 바비큐를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그 계곡이에요. 파란 물감이 흘린 듯 말을 뱉었다.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포니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여름이면 항상 부모님의 친구분들과 함께 계곡을 놀러 갔어요.
그분들의 자식들이 다 제 또래였기 때문에 항상 즐거웠죠. 학교를 가기 싫어했는데 처음 계곡에 다녀온 뒤로는 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학교를 다니긴 했었죠. 파란 물감이 허허 웃었다. 추억에 잠긴 듯한 얼굴이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때 계곡에 갔던 아이들이 저를 찾았었대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추억 속의 아이들은 물놀이가 끝났는지 큰 타월을 하나씩 두르고 어른들이 피워놓은 물가에 앉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그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애들과 만난다고 하니까 이 계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옅어져 간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란 물감이 추억 속 그때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밝은 빛이 다시 두 사람을 감쌌고 둘은 어느새 흥신소에 돌아와 있었다. 낡은 시계의 시계바늘은 이제 10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어떠셨나요? 포니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파란 물감이 따라 웃으며 말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며 다시 찾아와 주세요. 흥신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포니의 눈꼬리가 예쁘게 잡혔다. 파란 물감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는 흥신소를 나섰다. 작은 창문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인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는 다른 당당한 모습이다. 자, 그럼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볼까? 흥신소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 온 손님은 2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서도 앳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어서 와요. 단풍나무님 맞으시죠? 네. 어색한 몸짓으로 의자에 앉은 단풍나무의 앞에 음료수 잔이 놓인다. 오렌지 주스 좋아해요? 네네 뭐. 포니가 얼음이 담긴 잔에 오렌지 주스를 따랐다. 사진은 가져오셨어요? 네, 이거예요. 단풍나무가 지갑에서 꺼낸 사진 속에는 중년 부부의 모습이 찍혀 있다. 밝은 미소로 찍고 있어 행복해 보인다. 언제 찍은 건지 알아요? 7년 전이에요.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니가 내민 손을 단풍나무가 잡았고 둘은 곧 추억 속으로 떠났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어느 도시였다. 관광 명소가 많아 여행지를 추천한다면 빠지지 않는 곳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진 속에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즐거운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단풍나무가 헐린 듯 입을 열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듣는 사람은 포니뿐이고 포니는 그들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마음속에 묻어둔 말을 꺼내기에 이보다 적합한 곳은 없을 것이다. 포니는 사람들의 추억을 찾아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대나무 숲이기도 한 것이다.
부모님이에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날도 여행을 떠나던 중이었죠. 단풍나무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감돈다. 교통사고였어요. 어머니가 운전을 하셨는데 반대 차선에서 오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였어요. 단풍나무는 주변을 구경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은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 뒤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두 분은 제가 복수를 하기보다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단풍나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비친다. 두 분은 배낭여행을 하다가 처음 만나셨대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두 분이 가장 즐거웠다고 말했던 여행이 이 여행이거든요. 즐거워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눈에 새기고 부모님이 다니셨던 곳들을 가볼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두 사람을 따라 걷다 보니 이미 그 도시의 여행을 끝낸 것 같다. 두 사람만을 바라보던 단풍나무의 시선이 포니를 향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찾을 수 있겠죠? 새로운 가족을요. 서로를 바라보며 즐겁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흐려진다. 밝은 빛은 두 사람을 다시 흥신소에 데려다주고는 사라졌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옅게 미소 지은 단풍나무가 포니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아, 당연하죠.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는 단풍나무님이 가본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실래요? 포니가 밝게 웃었다. 단풍나무도 그를 따라 밝게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최고의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해와 함께 추억을 기록하고 달과 함께 추억을 찾아주는 곳. 포니의 작은 3층 건물에는 많은 사람의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추억까지도요. 어서오세요. 추억 흥신소입니다. 어떻게 사진은 가져오셨나요?